제가 말해드리면 어떨까요? 간단하고 솔직하며 직설적인 몇 마디가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말하면 대화가 끝난 후에도 여자가 오랫동안 당신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 멘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어조로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적절한 말을 하는 법을 알면 그녀가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거나 끊임없이 말하거나 얼마나 알파인지 보여줌으로써 여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합니다. 하지만 말은 줄이고 의미는 더하고 여자의 감정 핵심에 직접 다가가는 남자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쉽게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남자 혹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남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왜 자꾸 친구로 지내는 걸까? 왜 모든 걸 제대로 해내는데도 여자들은 흥미를 잃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왜 말은 많은데 왜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걸까요? 잘 찾아오셨어요. 오늘은 차분하고 남성적인 에너지와 냉정한 존재감에 뿌리를 둔 깊은 심리적 무게감을 지닌 10가지 간단한 표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를 멈추게 하고 느끼고 기대게 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미리 경고합니다. 이 표현은 진심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아닌 중심에서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뒤로 기대고 날카롭게 그리고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표현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어떤 여자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표현.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그녀가 잠시 멈춰서서 미소를 짓고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대사는 말 자체보다는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이유를 깨닫지도 못하죠. 여자들은 항상 칭찬을 듣습니다. 아름다워요. 그 드레스 잘 어울려요. 정말 섹시해요. 진부하고 뻔한 말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말들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의 있는 그대로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보다 더 깊은 무언가, 그녀가 어떻게 이름 붙일지조차 모르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녀의 에너지, 그녀의 리듬,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미묘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은 기억됩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4세의 키스는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차분한 남자입니다. 다 큰 아이 둘을 두고 있으며 22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최근 이혼했습니다. 그는 사진작가인 49세의 에블린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커피를 마시며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녀는 재미있고 편안했으며 너무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키스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해서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두 번째 데이트 중반쯤 그녀는 온라인 데이트가 싫다는 말을 꺼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있잖아, 넌 독특한 사람이야. 난 그게 좋아.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긴장해서 웃음을 터뜨리거나 자신을 어필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말하고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몇 주 후 에블린은 그 순간이 그녀에게 생생하게 남았다고 말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그녀의 무언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미스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대사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소한 것, 정말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대신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데 집중하게 만든다. 심리학자들이 인지 루프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누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적인 생각을 들으면 뇌는
그 생각을 완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대화에 아름다운 빈틈을 남기고 그녀의 마음은 그 빈틈을 채우려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내 말투 때문일까요? 내 반응을 알아챘을까요? 그는 내 안에 무언가를 봤을까요?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일까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감정적인 몰입, 무의식적인 반복. 하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그저 말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진정성 있고 미묘한 무언가를 찾으세요. 그녀가 단어를 고르는 방식, 눈빛의 고요함, 움직임의 리듬까지요. 그녀의 연기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본질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표면 아래,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훈련을 하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소통하게 됩니다. 다른 시나리오를 살펴보죠. 46세의 안토니오는 조경 사업을 운영합니다. 평생을 힘들게 일하며 보냈습니다. 잡담을 즐기는 편은 아니죠. 47세의 저스틴과의 첫 데이트에서 그는 그녀가 한 번도 말을 끊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고요함을 가지고 있군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 말에 그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로맨틱해서가 아니라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효과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호기심을 느낀다. 그녀는 몸을 기울이며 이 남자는 누구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연결이 시작된다. 노력이 아니라 자각을 통해서.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마음속에 뭔가를 불어넣는 여자와 함께라면 시끄러운 칭찬 대신 진실을 속삭이는 여자를 만나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요. 침착하게, 존재감 있게, 설명할 필요 없이 말하세요. 제대로 된 한마디면 그녀는 절대 잊지 못할 테니까요. 만약 간단한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에너지의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런 건 봤어요 라고 외치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설정을 뒤집어서 그녀를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을 테니까요. 두 번째 구절. 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온 힘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 차, 계획, 야망을 과시합니다. 그녀가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데이트에 나섭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여자를 좋아해라고 말하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오디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효과적입니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쫓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여자를 좋아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분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차분한 에너지로 그녀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이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끌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명확성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혼란을 가져오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기준에 맞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여성, 특히 쫓기는 데 익숙한 여성들에게는 이 말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세의 제임스는 선임 컨설턴트로 힘든 이혼 후 4년째 싱글입니다. 그는 최근 회사 행사에서 48세의 카르멘을 만났습니다. 카르멘은 외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옷차림도 잘했습니다. 농담도 많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술자리로 나갔습니다. 대화 중간에 카르멘은 요즘 데이트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남자들이 너무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인지, 자신이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장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반박하지도 그녀의 혼란을 해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여자를 좋아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르멘은 쓰러졌습니다. 카르멘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에 차서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말이 모욕적인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과 같았고 그녀를 비춰보게 했습니다. 내가 명확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떠다니는 걸까요? 그게 바로 힘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불확실성에 반응할 때 더 열심히 쫓고 과장해서 설명하고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현실감 있는 남자는 불확실성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명확함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중시하고 의도를 중시하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여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 당신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자신을 유혹하는 또 다른 남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금욕주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특히 인생의 2단계에서 데이트에도 적용됩니다. 42번째, 52번째, 어쩌면 6겜2번째일 때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삶을 만들어 왔고 실수도 했으며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때 더 이상 단순히 매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공감대 형성이죠. 그녀의 가치관이 당신과 같은가요? 그녀는 자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지루하고 호기심이 많은 걸까요? 또 다른 실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57세의 빅터는 작은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한다. 게임할 시간은 없다. 그는 임원 코치인 51세 앨리스와 데이트를 했다. 저녁 식사 도중 앨리스는 평소에는 남성적인 남자와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너무 강렬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었다. 빅터는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여자를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랑이나 비꼬는 투로 말하지 않았다. 차분하고 무심하고 존재감 있게 말했다. 그러자 앨리스의 자세가 바뀌었다. 그가 자신의 안전지대에 맞추려고 몸을 숙이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기준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그녀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결이다. 이 말은 단순히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기준을 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여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는 남자를 존경하지만 설령 그의 관심을 빼앗아가더라도 그 기준을 고수하는 남자를 원한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말을 하세요. 그녀가 확신이 없거나 시험하거나 명확한 표현을 회피하고 있을 때 말하세요. 감정 없이, 부담 없이 차분하게 말하세요. 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인지 아닌지는 그녀가 스스로 결정하게 두세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걷는 남자는 목적의식을 가진 여자와만 어울리니까요. 자, 다음 구절에서는 명확성에서 연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녀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점을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그녀의 마음에 닿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 닿습니다. 자,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구절, 그게 바로 내가 당신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점이에요. 이 구절은 다른 느낌을 줍니다. 단순히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칭찬을 색종이 조각처럼 흩뿌립니다. 정말 멋지다, 너무 다정하다, 같이 있으면 즐겁다. 이런 건 표면적인 표현이죠. 말하기는 쉽지만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의미 있는 말을 하거나 행동한 직후에 눈을 마주치며 그게 바로 내가 당신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점이에요 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고요? 그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더 깊은 무언가, 그녀의 본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것이 아니라 친밀한 감정입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강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을 알아본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2세의 그렉은 개인 계약직으로 직접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납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후로 싱글이었고 최근 간호사인 47세 바네사와 몇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행, 일, 그다지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눈보라가 치는 날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 환자 중 한 명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렉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점이에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그런 미소 말입니다. 왜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렉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는 기다렸습니다. 귀 기울였습니다. 매력도, 몸매도, 연기도 아닌 그녀의 개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그게 요령입니다. 이 대사는 속임수로 쓰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 충실하다는 신호,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신호로 사용하는 겁니다. 돈, 지위, 혹은 대사로 여성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온전히 현재에 충실하는 것은 가장 드문 과시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바꿔봅시다. 59세의 데니스는 5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최근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 음악 행사에서 55세의 클로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는 딸이 고통스러운 이별을 헤쳐나가는데 한 번도 지시하지 않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두 딸을 직접 키운 데니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바로 네가 제일 좋은 점이야. 넌 통제하려 들지 않아. 공간을 잘 지켜. 클로디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나중에 그에게 말했다. 어떤 남자도 그녀의 그런 면을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분명 아무도 그녀의 그런 면을 알아주지 않았을 거라고. 이 표현은 효과적이다.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특징을 분리해 거울처럼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단순히 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중요한 게 있다.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한다. 이건 아첨이 아니라 인정에 관한 것이다. 특히 45세 이상의 여성들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칭찬, 평가, 무시, 쫓기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갈구하는 것은 인정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 가장 큰 것이 그녀의 외모나 유혹 능력이 아니라 미묘하고 진실하며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눈에 띄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냉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탄을 표면적인 것에 낭비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인격을 관찰하세요. 인격을 존중하는 남자는 아름다움에 아첨하는 남자보다 항상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좋은 점입니다. 그것이 그녀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내는 여성과 함께라면 회복 탄력성, 공감, 일관성, 압박감 속에서도 유머를 느껴보세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게 바로 내가 당신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점이에요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말을 멈추세요. 나머지는 침묵에 맡기세요. 그 심금을 울리면 그 감정이 메아리 치게 되니까요. 여자가 마음을 열고 그녀의 미소 그 이상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때로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불꽃을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죠. 네 번째 구절, 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는 거만한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정된 표현입니다. 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 위협하는 게 아니고 거만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끌어들이는 거죠. 칭찬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불확실성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너무 과하지 않고 소탈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존중은 있을지 몰라도 매력은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들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는 남자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여자는 신비로움이 살짝 묻어나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교묘하게 조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남성적인 내가 누군지 안다는 식으로요. 이 대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깊이와 날카로움을 암시하죠. 그리고 여자에게 잠깐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8세 마티는 기업 트레이너로 냉정한 남자이며 한 번 이혼했고 아이는 없습니다. 그는 46세에 똑똑하고 단호하며 주도적인 마케팅 임원 클라라라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에서 클라라라는 농담조로 난 보통 너 같은 남자들을 겁주곤 해 라고 말했습니다. 마티는 클라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내가 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비웃음도 비꼬는 말도 없이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커피를 마셨다. 클라라라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건 조롱이 아니었다. 호기심이었다. 그 순간 마티는 상황을 뒤집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씨앗을 심고 있었다. 당신은 당신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그런 변화는 강력하다. 특히 남성의 굽실거림, 비위 맞추기, 과도한 설명에 익숙한 여성들에게 그렇다.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은 나는 쉽게 굴러가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여기 온 거야. 나는 살아왔고 폭풍을 헤쳐나갔고 날카로워졌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히 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진정한 강인함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경험해본 45세 이상의 여성들에겐 더욱 그렇다. 자, 분명히 해두자. 이 말은 진실이 뒷받침될 때만 통합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난 다루기 힘들어라는 말을 쓴다면 이 말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미성숙하게 들릴 뿐이죠. 하지만 자신의 경계에 굳건히 서 있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노력했고 자신의 복잡성이 단점이 아니라 특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56세의 유진은 건설회사를 운영합니다. 철저한 블루칼라입니다. 열심히 성장하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52세의 심리학자 데니스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다가 데니스가 그의 감정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마치 바닥을 깐 것처럼 말했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나서 다른 음반을 틀고 화제를 돌렸다. 데니스, 그녀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유진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모습에 매료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거친 모습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침착함과 명료함으로 그리고 사과 하나 없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했다. 그리고 여자들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허세가 아니라 균형. 금욕주의자들이라면 이것을 자기 봉쇄의 기술이라고 부를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안전지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지 않는 것. 당신은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다. 당신은 중력과 역사 그리고 추진력을 가진 남자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 삶에 함께 하려면 단순히 외모나 좋은 분위기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녀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거나 길들이거나 스스로를 증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순간이 온다면 움찔하지 말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하세요. 당신이 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녀가 그 말을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두세요. 적절한 자리에서 말하면 그건 오만함이 아니니까요. 조용한 경고입니다. 이건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풀코스 코스 경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배짱을 가진 건 아니니까요. 당신이 강렬함, 솔직함, 열정을 가져오는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난 봤어 라고 써보세요. 다음에는 가면을 벗고 다시 한번 상황을 바꿔봅시다. 저는 놀리는 것 이상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모든 게 리셋되는 거죠. 5번째 구절. 저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빨리 자신을 드러내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자가 관심을 보이는 순간, 심지어 약간의 유혹이나 미소라도 짓는 순간 그들은 몸을 기울입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에게 빠져듭니다. 하지만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난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너지를 뒤집고 도전을 제시하고 자신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선택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 이 말이 얻기 어려운 척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남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관심을 갈망하지 않는 남자, 선택의 여지가 있고 무언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5세의 하워드는 재무설계사입니다. 탄탄한 직업에 아이는 없고 7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는 최근 요가 강사인 50세의 시몬과 몇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생기가 넘쳤다. 3번째 데이트가 되자 그녀는 장난기 어린 태도를 보이며 그를 손가락에 감아도 될 것 같다는 암시를 던졌다. 하워드는 미소를 지으며 뒤로 기대며 말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난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화제를 돌렸다. 싱긋 웃지 않고 차분한 확신만 가득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였다. 그녀가 그와 어울릴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대사는 그녀에게 당신은 절박하지 않아, 쫓는 것도 아니야, 뭔가를 증명하려고 온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 당신이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닌 이유는 너무 많이 살고 너무 많이 보고 스스로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시간, 에너지, 관심을 쏟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난이 아니다. 감정적인 경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드물다. 여자는 쫓기고 칭찬받고 아첨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그걸 뒤집어서 난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난 아름다움에만 감명받는 게 아니야. 네가 여기 있다고 해서 설레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야. 렌, 나한테 다가가고 싶다면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해. 바로 거기에 힘이 있는 거야. 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49세 프랭클린은 주택 개조회사를 운영한다. 지구의 소금 같은 사람, 솔직하고 화려하지도 않다. 그는 47세의 에너지 넘치는 부동산 중개인 린다를 만났다. 그녀는 농담도 많이 하고 관심받는 걸 좋아하고 종종 그의 반응을 살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린다가 다가와 너 진짜 골칫거리야. 나도 알아. 라고 말했다. 프랭클린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대답했다. 내가 골칫거리라고 생각해? 네가 따라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알아도 난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계산서를 받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는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린다가 그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죠. 남자가 첫 번째 유혹의 기미에 굴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는 돋보이거든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말은 진심일 때만 통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나 비꼬는 말, 씁쓸한 감정이 아니라 자존감에서 우러나온 말이어야 합니다. 그녀가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자신을 가볍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차분하고 남성적인 목소리로 말하면 그 말은 마치 자석처럼 끌립니다. 여기에는 금욕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을 인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아름다움이나 매력, 달콤한 말에 지배당하지 마라. 현실에 안주하고 중심을 잡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녀도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관심을 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으로 관심을 끌어냅니다. 그러니 다음에 여자가 강하게 다가오거나 장난스럽게 물살을 가르려 할 때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 마세요. 힘을 북돋아 주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난 그렇게 쉽지 않아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침묵 때문에 어떤 긴 연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섰을 때 그녀가 더 세게 기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저는 그 순간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권력을 뒤집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자에게서 무엇을 찾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제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문장. 당신은 대부분의 여자와 달라요. 그게 위험해요. 이 문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부드럽지만 날카롭고 단순하지만 짜릿하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은 대부분의 여자와 달라요. 그게 위험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에게 칭찬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보여요. 당신의 존재가 느껴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평범하다고 가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은 온갖 잡음을 뚫고 나옵니다. 중요한 건 45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라는 겁니다. 와, 당신은 아름다워요. 정말 달라요. 아니,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위험하다고 무모한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감각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말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대부분의 여자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당신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여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럴드의 선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8세의 제럴드는 은퇴한 해병 출신으로 민간 보안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며 쉽게 감명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금 행사에서 갤러리 큐레이터인 54세의 아니타를 만났습니다. 우아하고 침착하며 놀라울 정도로 재치가 넘쳤습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니타는 그의 유산에 대한 견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격적인 태도는 아니었지만 깊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폭넓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반박했습니다. 제럴드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몸을 기울여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여자들과 달라요. 그게 위험해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외모에 아첨하지 않았기에 그날 저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지성, 존재감,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것을 깊이 느낍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그녀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강력한 무언가를 자극한다는 뜻이죠. 그녀는 그 틀을 깨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그 점이 그녀를 유혹하는 동시에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로 51세의 폴은 고위 컨설턴트로 매우 분석적이고 보통 관계에 있어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차 여행에서 49세의 문학교수 로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작가들 카프카, 볼드윈, 도스토옙스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실존주의적 관점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카페에서 레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그녀가 한 말은 그의 속을 찔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여자들과 달라요. 그게 위험해요. 그녀는 그가 로맨틱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 더 깊은 곳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도 냉정한 교훈입니다. 에픽티투스는 군중을 감동시키는 것과 당신의 영혼을 흔드는 것의 차이를 알라라고 썼습니다. 이 구절은 군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시끄럽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며 남성적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할 때는 진심을 담아 하세요. 속임수로 쓰지 마세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만 말하세요. 45세 이상의 여성은 얄팍한 아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겉모습 너머를 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성을 찾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그리고 뒤로 기대어 그녀가 당신이 보는 다른 것들을 궁금해하게 하세요. 7번째 구절. 당신은 그녀의 집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무언가 짜릿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고백입니다. 단순히 그녀가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좋은 방식으로 당신의 주의를 끌고 있다는 것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소음을 차단합니다. 직설적이고 장난기 넘치죠. 차분하고 남성적인 분위기에서 말하면 그녀를 흥분시키죠. 하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더듬거리지 않고 침을 흘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도권 안에서 당신은 솔직함의 불꽃을 튀기죠.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케빈 소논토는 부티크 부동산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는 언제나 날카롭고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49세에 재무 분석가 다나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다나는 우아하고 지적이며 마치 천천히 타오르는 듯한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와인 시음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다나는 레드 블렌드 중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케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중력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나를 바라보며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 라고 말한 후 미소를 지으며 한 모금 마시고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다나는 웃어넘기지 않았습니다. 농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대사가 너무 유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듬과 맥락 모두에서 솔직했고 무엇보다 절제된 어조로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말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다나에게 난 여기 있어, 난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내 중심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45세 이상의 여성, 특히 자신감 넘치고 자각력이 뛰어난 여성들은 공주처럼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황홀한 일입니다. 그들은 존재감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공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7세의 러셀은 피트니스 코치로 규율 있고 직설적인 어조를 사용합니다. 그는 주말 리더십 워크숍에서 55세의 로레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강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로레인은 자신의 리더십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셀은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 열정, 지위는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지금 집중하기 정말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 로레인은 씩 웃었지만 그가 말을 끊지 않았기에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들 사이의 갈등을 지적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죠. 미묘하지만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긴장감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긴장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녀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지적하되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잊히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의 웃음소리든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든 행동이든 긴장감을 느낀다면 과장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목소리를 낮추어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로 대화로 돌아가세요. 때로는 가장 강한 매력은 가장 차분한 남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8번째 구절. 저는 보통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 구절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유혹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갖춘 취약함에 대한 것입니다. 남자가 저는 보통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그가 진짜로 하는 말은 이건 진짜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걸 주는 건 아니에요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느낌을 줍니다. 특히 연애, 인생 경험, 심지어 이별의 아픔까지 겪은 여성에게 그녀는 단순히 매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45세 이상의 남성들은 대부분 감정의 갑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차분하고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보호하고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경계를 살짝 풀고 이 말로 그 사실을 인정하면 신뢰가 쌓입니다. 그녀에게 당신이 제게서 이걸 끌어낼 필요는 없었어요. 당신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2세의 말콤은 의사로 똑똑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내성적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교장인 48세 테레사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혼으로 인해 자신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있잖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테레사는 그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과시용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과한 공유나 트라우마 털어놓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라는 은밀한 신호입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감정적인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녀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당신이 그녀를 특별하다고 말해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 무언가가 당신에게서 그런 감정을 끌어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솔직하고 절제된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은 강인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돋보입니다. 자기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언제, 누구와 함께할지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직 해군 장교였던 59세의 대릭은 현재 리더십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논리적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는 지역 워크숍에서 55세의 미망인 예술가 나딘을 만났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또 한 잔을 마셨다. 네 번째 만남에서 여행 이야기를 나누던 대릭은 예배 후 일본에서 보낸 시간이 고요함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극적인 장면은 아니었지만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그는 말을 멈춘 채 평소에는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나딘은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는 뒤로 기대며 아마도 빨리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이 딱 맞는 때일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릭 같은 남자들은 그렇게 자주 말을 하지 않기에 그 말이 중요했다. 여기에는 냉정한 어조도 깔려있다. 세니차는 역경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 마음을 여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 때 강인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에 대화가 깊어지고 예상치 못한 말을 하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 보통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지 않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런 솔직함은 잊을 수 없을 테니까요. 9번째 구절. 당신의 에너지 속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 구절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가 발산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45세가 넘은 남자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나이쯤 되면 충분히 보고 충분히 살아왔고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 당신의 에너지 속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더 깊은 무언가가 솟아올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력이 아니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향수, 감정, 그리고 끌림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인생을 겪어온 여성에게 그것은 강력한 인정입니다. 차분하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엔지니어인 56세 마빈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음악교사인 52세 카밀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카밀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직관력이 뛰어나며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던 중 마빈이 카밀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에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뭔가가 있어요. 그는 설명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카밀의 반응은 즉각 누그러졌습니다. 그가 준 것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카밀은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공간에 불어넣는 평화, 불꽃, 존재감으로 인정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 대사는 감정적으로 지적인 것이기에 효과적입니다. 구애받지도 매끄럽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감지할 만큼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말할 만큼 자신감 있는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0세의 에드윈은 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장난은 없습니다. 그는 49세의 줄리아를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습니다. 첫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줄리아의 경청하는 방식,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흔치 않은 일이죠. 그는 줄리아에게 딱히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에너지에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을 느꼈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구절의 아름다움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을 현실처럼 느끼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말할 때 비록 잠깐일지라도 그녀의 에너지가 당신의 세상을 물들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얄팍한 칭찬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런 깊이 있는 칭찬은 돋보입니다. 진심일 때 말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그 미스터리에 몸을 맡길 수 있도록 하세요. 10번째 구절. 오늘 밤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어요. 이 구절이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솔직함 때문입니다. 과장된 것도 낙담한 것도 아닌 그저 진심입니다. 45세 이상의 여성들은 대부분 뻔한 칭찬에 면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 건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각의 순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죠. 이 가사는 바로 그 변화를 포착합니다. 평범한 저녁이 더 큰 무언가로 변하는 순간, 대화가 표면 너머로 펼쳐지는 순간, 예고 없이 스며드는 연결,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미묘하고 그녀를 가장 좋은 방식으로 무장해제시킵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4세의 로널드는 기업 전략 부서에서 일합니다. 그는 독서 모임에서 50세의 발리리아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무와 솔리튜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호기심 어린 대화였을 뿐입니다. 3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발리리아는 2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끊고 명료함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혼의 침묵이 소음과 시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로널드는 잠시 멈춰 발리리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늘 밤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어. 그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발리리아는 이해했습니다. 그 대사는 감명을 주려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녀에게 당신에 대한 이 말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고 나는 그것에 저항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해석을 해보자. 48세의 조너선은 커피숍 체인점을 운영한다. 그는 첫 데이트를 많이 경험했다. 하지만 트라우마 상담사인 46세의 샌드라와 술을 마시면서 그는 자신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녀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드럽게 질문을 던진다. 그녀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한다. 밤이 깊어갈 무렵 여전히 웃음이 가득한 채 그는 오늘 밤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어 라고 말한다. 그녀는 단지 그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어조 때문에 얼굴을 붉힌다. 현실적이고 따뜻하고 연약하고 진솔하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 구절은 내면의 성찰을 밖으로 옮긴 순간이다. 당신의 계획과 평정심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에픽테토스가 가르쳤듯이 우리는 외부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 어딘가로 이끌 필요 없이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당신을 기억에 남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니 적절한 순간, 그리고 진정한 에너지가 넘칠 때 말하세요. 그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밤 이런 감정을 느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저 말만 하려고 온 게 아닐 겁니다. 당신은 존재감을 가지고 말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핵심입니다. 냉정하게 거리를 두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실을 방 안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콘텐츠, 더 많은 통찰력, 더 많은 도구,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예리함을 유지하고 당신답게 행동하세요. 제가 말해드리면 어떨까요? 간단하고 솔직하며 직설적인 몇 마디가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말하면 대화가 끝난 후에도 여자가 오랫동안 당신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 멘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만 기억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어조로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적절한 말을 하는 법을 알면 그녀가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거나 끊임없이 말하거나 얼마나 알파인지 보여줌으로써 여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합니다. 하지만 말은 줄이고 의미는 더하고 여자의 감정 핵심에 직접 다가가는 남자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쉽게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남자 혹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남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왜 자꾸 친구로 지내는 걸까? 왜 모든 걸 제대로 해내는데도 여자들은 흥미를 잃는 걸까? 라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왜 말은 많은데 왜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걸까요? 잘 찾아오셨어요. 오늘은 차분하고 남성적인 에너지와 냉정한 존재감에 뿌리를 둔 깊은 심리적 무게감을 지닌 10가지 간단한 표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를 멈추게 하고 느끼고 기대게 하는 표현이죠. 하지만 미리 경고합니다. 이 표현은 진심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아닌 중심에서 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뒤로 기대고 날카롭게 그리고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표현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어떤 여자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표현.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여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녀가 잠시 멈춰서서 미소를 짓고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대사는 말 자체보다는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이유를 깨닫지도 못하죠. 여자들은 항상 칭찬을 듣습니다. 아름다워요. 그 드레스 잘 어울려요. 정말 섹시해요. 진부하고 뻔한 말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말들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의 있는 그대로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보다 더 깊은 무언가, 그녀가 어떻게 이름 붙일지조차 모르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녀의 에너지, 그녀의 리듬,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미묘한 것들, 그리고 그것들은 기억됩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4세의 키스는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차분한 남자입니다. 다 큰 아이 둘을 두고 있으며 22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최근 이혼했습니다. 그는 사진작가인 49세의 에블린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커피를 마시며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녀는 재미있고 편안했으며 너무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키스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해서 늘어놓지 않았다. 대신 두 번째 데이트 중반쯤 그녀는 온라인 데이트가 싫다는 말을 꺼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있잖아, 넌 독특한 사람이야. 난 그게 좋아. 그는 설명하지 않았다. 긴장해서 웃음을 터뜨리거나 자신을 어필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말하고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몇 주 후 에블린은 그 순간이
그녀에게 생생하게 남았다고 말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그녀의 무언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미스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대사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소한 것, 정말 중요한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는 대신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데 집중하게 만든다. 심리학자들이 인지 루프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누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적인 생각을 들으면 뇌는 그 생각을 완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대화에 아름다운 빈틈을 남기고 그녀의 마음은 그 빈틈을 채우려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내 말투 때문일까요? 내 반응을 알아챘을까요? 그는 내 안에 무언가를 봤을까요?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일까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감정적인 몰입, 무의식적인 반복. 하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그저 말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진정성 있고 미묘한 무언가를 찾으세요. 그녀가 단어를 고르는 방식, 눈빛의 고요함, 움직임의 리듬까지요. 그녀의 연기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본질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표면 아래,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훈련을 하면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소통하게 됩니다. 다른 시나리오를 살펴보죠. 46세의 안토니오는 조경 사업을 운영합니다. 평생을 힘들게 일하며 보냈습니다. 잡담을 즐기는 편은 아니죠. 47세의 저스틴과의 첫 데이트에서 그는 그녀가 한 번도 말을 끊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고요함을 가지고 있군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 말에 그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로맨틱해서가 아니라 진심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효과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평가하는 데서 벗어나 호기심을 느낀다. 그녀는 몸을 기울이며 이 남자는 누구지?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연결이 시작된다. 노력이 아니라 자각을 통해서.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마음속에 뭔가를 불어넣는 여자와 함께라면 시끄러운 칭찬 대신 진실을 속삭이는 여자를 만나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요. 침착하게, 존재감 있게, 설명할 필요 없이 말하세요. 제대로 된 한마디면 그녀는 절대 잊지 못할 테니까요. 만약 간단한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에너지의 변화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런 건 봤어요 라고 외치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설정을 뒤집어서 그녀를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놓을 테니까요. 두 번째 구절. 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온 힘을 쏟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 차, 계획, 야망을 과시합니다. 그녀가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데이트에 나섭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여자를 좋아해라고 말하는 남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는 오디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효과적입니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쫓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여자를 좋아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분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차분한 에너지로 그녀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이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끌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명확성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혼란을 가져오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기준에 맞는지 궁금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여성, 특히 쫓기는 데 익숙한 여성들에게는 이 말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0세의 제임스는 선임 컨설턴트로 힘든 이혼 후 4년째 싱글입니다. 그는 최근 회사 행사에서 48세의 카르멘을 만났습니다. 카르멘은 외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옷차림도 잘했습니다. 농담도 많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술자리로 나갔습니다. 대화 중간에 카르멘은 요즘 데이트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남자들이 너무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인지, 자신이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장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반박하지도 그녀의 혼란을 해결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여자를 좋아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르멘은 쓰러졌습니다. 카르멘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에 차서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말이 모욕적인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과 같았고 그녀를 비춰보게 했습니다. 내가 명확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떠다니는 걸까요? 그게 바로 힘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불확실성에 반응할 때 더 열심히 쫓고 과장해서 설명하고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현실감 있는 남자는 불확실성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명확함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중시하고 의도를 중시하고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여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 당신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자신을 유혹하는 또 다른 남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금욕주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특히 인생의 2단계에서 데이트에도 적용됩니다. 42번째, 52번째, 어쩌면 6겜 2번째일 때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삶을 만들어 왔고 실수도 했으며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때 더 이상 단순히 매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공감대 형성이죠. 그녀의 가치관이 당신과 같은가요? 그녀는 자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지루하고 호기심이 많은 걸까요? 또 다른 실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57세의 빅터는 작은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한다. 게임할 시간은 없다. 그는 임원 코치인 51세 앨리스와 데이트를 했다. 저녁 식사 도중 앨리스는 평소에는 남성적인 남자와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너무 강렬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었다. 빅터는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여자를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랑이나 비꼬는 투로 말하지 않았다. 차분하고 무심하고 존재감 있게 말했다. 그러자 앨리스의 자세가 바뀌었다. 그가 자신의 안전지대에 맞추려고 몸을 숙이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기준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그녀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스스로 결정하게 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결이다. 이 말은 단순히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기준을 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여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는 남자를 존경하지만 설령 그의 관심을 빼앗아가더라도 그 기준을 고수하는 남자를 원한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말을 하세요. 그녀가 확신이 없거나 시험하거나 명확한 표현을 회피하고 있을 때 말하세요. 감정 없이, 부담 없이 차분하게 말하세요. 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인지 아닌지는 그녀가 스스로 결정하게 두세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걷는 남자는 목적의식을 가진 여자와만 어울리니까요. 자, 다음 구절에서는 명확성에서 연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녀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점을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그녀의 마음에 닿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 닿습니다. 자,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구절. 그게 바로 내가 당신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점이에요. 이 구절은 다른 느낌을 줍니다. 단순히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칭찬을 색종이 조각처럼 흩뿌립니다. 정말 멋지다. 너무 다정하다. 같이 있으면 즐겁다. 이런 건 표면적인 표현이죠. 말하기는 쉽지만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의미 있는 말을 하거나 행동한 직후에 눈을 마주치며 그게 바로 내가 당신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점이에요 라고 말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고요? 그녀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더 깊은 무언가, 그녀의 본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것이 아니라 친밀한 감정입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강렬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을 알아본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2세의 그렉은 개인 계약직으로 직접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납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후로 싱글이었고 최근 간호사인 47세 바네사와 몇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여행, 일, 그다지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눈보라가 치는 날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 환자 중 한 명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렉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점이에요. 그녀는 눈을 깜빡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볼 때 느껴지는 그런 미소 말입니다. 왜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렉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는 기다렸습니다. 귀 기울였습니다. 매력도, 몸매도, 연기도 아닌 그녀의 개성이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그게 요령입니다. 이 대사는 속임수로 쓰는 게 아닙니다. 현재에 충실하다는 신호,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신호로 사용하는 겁니다. 돈, 지위, 혹은 대사로 여성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온전히 현재에 충실하는 것은 가장 드문 과시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바꿔봅시다. 59세의 데니스는 5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최근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 음악 행사에서 55세의 클로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는 딸이 고통스러운 이별을 헤쳐나가는데 한 번도 지시하지 않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두 딸을 직접 키운 데니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바로 네가 제일 좋은 점이야. 넌 통제하려 들지 않아. 공간을 잘 지켜. 클로디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나중에 그에게 말했다. 어떤 남자도 그녀의 그런 면을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분명 아무도 그녀의 그런 면을 알아주지 않았을 거라고. 이 표현은 효과적이다.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특징을 분리해 거울처럼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단순히 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중요한 게 있다.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한다. 이건 아첨이 아니라 인정에 관한 것이다. 특히 45세 이상의 여성들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칭찬, 평가, 무시, 쫓기고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갈구하는 것은 인정이 아닙니다. 공감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 가장 큰 것이 그녀의 외모나 유혹 능력이 아니라 미묘하고 진실하며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눈에 띄게 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냉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탄을 표면적인 것에 낭비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인격을 관찰하세요. 인격을 존중하는 남자는 아름다움에 아첨하는 남자보다 항상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좋은 점입니다. 그것이 그녀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내는 여성과 함께라면 회복 탄력성, 공감, 일관성, 압박감 속에서도 유머를 느껴보세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게 바로 내가 당신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점이에요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말을 멈추세요. 나머지는 침묵에 맡기세요. 그 심금을 울리면 그 감정이 메아리 치게 되니까요. 여자가 마음을 열고 그녀의 미소 그 이상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때로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불꽃을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죠. 네 번째 구절, 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는 거만한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정된 표현입니다. 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 위협하는 게 아니고 거만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끌어들이는 거죠. 칭찬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불확실성 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자신이 너무 과하지 않고 소탈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그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존중은 있을지 몰라도 매력은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자들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는 남자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여자는 신비로움이 살짝 묻어나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교묘하게 조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남성적인 내가 누군지 안다는 식으로요. 이 대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깊이와 날카로움을 암시하죠. 그리고 여자에게 잠깐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48세 마티는 기업 트레이너로 냉정한 남자이며 한 번 이혼했고 아이는 없습니다. 그는 46세에 똑똑하고 단호하며 주도적인 마케팅 임원 클라라라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데이트에서 클라라라는 농담조로 난 보통 너 같은 남자들을 겁주곤 해 라고 말했습니다. 마티는 클라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내가 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비웃음도 비꼬는 말도 없이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커피를 마셨다. 클라라라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건 조롱이 아니었다. 호기심이었다. 그 순간 마티는 상황을 뒤집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씨앗을 심고 있었다. 당신은 당신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그런 변화는 강력하다. 특히 남성의 굽실거림, 비위 맞추기, 과도한 설명에 익숙한 여성들에게 그렇다. 이런 말을 내뱉는 것은 나는 쉽게 굴러가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여기 온 거야. 나는 살아왔고 폭풍을 헤쳐나갔고 날카로워졌어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히 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진정한 강인함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경험해본 45세 이상의 여성들에겐 더욱 그렇다. 자, 분명히 해두자. 이 말은 진실이 뒷받침될 때만 통합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난 다루기 힘들어라는 말을 쓴다면 이 말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미성숙하게 들릴 뿐이죠. 하지만 자신의 경계에 굳건히 서 있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노력했고 자신의 복잡성이 단점이 아니라 특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56세의 유진은 건설회사를 운영합니다. 철저한 블루칼라입니다. 열심히 성장하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52세의 심리학자 데니스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다가 데니스가 그의 감정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마치 바닥을 깐 것처럼 말했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나서 다른 음반을 틀고 화제를 돌렸다. 데니스, 그녀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유진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모습에 매료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거친 모습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침착함과 명료함으로 그리고 사과 하나 없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했다. 그리고 여자들이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허세가 아니라 균형. 금욕주의자들이라면 이것을 자기 봉쇄의 기술이라고 부를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안전지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하지 않는 것. 당신은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니다. 당신은 중력과 역사 그리고 추진력을 가진 남자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 삶에 함께 하려면 단순히 외모나 좋은 분위기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녀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가 당신을 시험하거나 길들이거나 스스로를 증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순간이 온다면 움찔하지 말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하세요. 당신이 날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녀가 그 말을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두세요. 적절한 자리에서 말하면 그건 오만함이 아니니까요. 조용한 경고입니다. 이건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풀코스 경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배짱을 가진 건 아니니까요. 당신이 강렬함, 솔직함, 열정을 가져오는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난 봤어 라고 써보세요. 다음에는 가면을 벗고 다시 한번 상황을 바꿔봅시다. 저는 놀리는 것 이상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모든 게 리셋되는 거죠. 5번째 구절. 저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빨리 자신을 드러내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자가 관심을 보이는 순간, 심지어 약간의 유혹이나 미소라도 짓는 순간 그들은 몸을 기울입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에게 빠져듭니다. 하지만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난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너지를 뒤집고 도전을 제시하고 자신에게 기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지 선택받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 이 말이 얻기 어려운 척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남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관심을 갈망하지 않는 남자, 선택의 여지가 있고 무언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5세의 하워드는 재무설계사입니다. 탄탄한 직업에 아이는 없고 7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는 최근 요가 강사인 50세의 시몬과 몇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생기가 넘쳤다. 3번째 데이트가 되자 그녀는 장난기 어린 태도를 보이며 그를 손가락에 감아도 될 것 같다는 암시를 던졌다. 하워드는 미소를 지으며 뒤로 기대며 말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난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그러고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화제를 돌렸다. 싱긋 웃지 않고 차분한 확신만 가득했다. 그리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였다. 그녀가 그와 어울릴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대사는 그녀에게 당신은 절박하지 않아, 쫓는 것도 아니야, 뭔가를 증명하려고 온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 당신이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닌 이유는 너무 많이 살고 너무 많이 보고 스스로를 너무 소중히 여겨서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시간, 에너지, 관심을 쏟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난이 아니다. 감정적인 경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드물다. 여자는 쫓기고 칭찬받고 아첨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그걸 뒤집어서 난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난 아름다움에만 감명받는 게 아니야. 네가 여기 있다고 해서 설레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야. 렌, 나한테 다가가고 싶다면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해. 바로 거기에 힘이 있는 거야. 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49세 프랭클린은 주택 개조회사를 운영한다. 지구의 소금 같은 사람, 솔직하고 화려하지도 않다. 그는 47세의 에너지 넘치는 부동산 중개인 린다를 만났다. 그녀는 농담도 많이 하고 관심받는 걸 좋아하고 종종 그의 반응을 살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린다가 다가와 너 진짜 골칫거리야. 나도 알아. 라고 말했다. 프랭클린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대답했다. 내가 골칫거리라고 생각해? 네가 따라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알아도 난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계산서를 받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는 무례하게 굴지 않았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린다가 그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죠. 남자가 첫 번째 유혹의 기미에 굴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는 돋보이거든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말은 진심일 때만 통합니다. 방어적인 태도나 비꼬는 말, 씁쓸한 감정이 아니라 자존감에서 우러나온 말이어야 합니다.
그녀가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자신을 가볍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차분하고 남성적인 목소리로 말하면 그 말은 마치 자석처럼 끌립니다. 여기에는 금욕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을 인상에 사로잡히지 마라. 아름다움이나 매력, 달콤한 말에 지배당하지 마라. 현실에 안주하고 중심을 잡고 신중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그녀도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관심을 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으로 관심을 끌어냅니다. 그러니 다음에 여자가 강하게 다가오거나 장난스럽게 물살을 가르려 할 때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 마세요. 힘을 북돋아 주세요. 미소를 지으세요. 난 그렇게 쉽지 않아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침묵 때문에 어떤 긴 연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섰을 때 그녀가 더 세게 기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저는 그 순간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권력을 뒤집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자에게서 무엇을 찾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제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문장. 당신은 대부분의 여자와 달라요. 그게 위험해요. 이 문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부드럽지만 날카롭고 단순하지만 짜릿하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은 대부분의 여자와 달라요. 그게 위험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에게 칭찬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보여요. 당신의 존재가 느껴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평범하다고 가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장은 온갖 잡음을 뚫고 나옵니다. 중요한 건 45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라는 겁니다. 와, 당신은 아름다워요. 정말 달라요. 아니,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위험하다고 무모한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감각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말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대부분의 여자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당신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여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럴드의 선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8세의 제럴드는 은퇴한 해병 출신으로 민간 보안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며 쉽게 감명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금 행사에서 갤러리 큐레이터인 54세의 아니타를 만났습니다. 우아하고 침착하며 놀라울 정도로 재치가 넘쳤습니다. 두 번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니타는 그의 유산에 대한 견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격적인 태도는 아니었지만 깊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폭넓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반박했습니다. 제럴드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몸을 기울여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여자들과 달라요. 그게 위험해요. 그리고 그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의 외모에 아첨하지 않았기에 그날 저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지성, 존재감,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그것을 깊이 느낍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그녀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강력한 무언가를 자극한다는 뜻이죠. 그녀는 그 틀을 깨는 겁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은 다르게 움직이고 다르게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제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그 점이 그녀를 유혹하는 동시에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로 51세의 폴은 고위 컨설턴트로 매우 분석적이고 보통 관계에 있어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차 여행에서 49세의 문학교수 로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좋아하는 작가들 카프카, 볼드윈, 도스토옙스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실존주의적 관점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카페에서 레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그녀가 한 말은 그의 속을 찔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여자들과 달라요. 그게 위험해요. 그녀는 그가 로맨틱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 더 깊은 곳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도 냉정한 교훈입니다. 에픽티투스는 군중을 감동시키는 것과 당신의 영혼을 흔드는 것의 차이를 알라라고 썼습니다. 이 구절은 군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시끄럽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며 남성적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할 때는 진심을 담아 하세요. 속임수로 쓰지 마세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만 말하세요. 45세 이상의 여성은 얄팍한 아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겉모습 너머를 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성을 찾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그리고 뒤로 기대어 그녀가 당신이 보는 다른 것들을 궁금해하게 하세요. 7번째 구절. 당신은 그녀의 집중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무언가 짜릿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고백입니다. 단순히 그녀가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좋은 방식으로 당신의 주의를 끌고 있다는 것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소음을 차단합니다. 직설적이고 장난기 넘치죠. 차분하고 남성적인 분위기에서 말하면 그녀를 흥분시키죠. 하지만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더듬거리지 않고 침을 흘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도권 안에서 당신은 솔직함의 불꽃을 튀기죠.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케빈 소논토는 부티크 부동산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는 언제나 날카롭고 침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49세에 재무 분석가 다나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다나는 우아하고 지적이며 마치 천천히 타오르는 듯한 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와인 시음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다나는 레드 블렌드 중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케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중력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나를 바라보며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 라고 말한 후 미소를 지으며 한 모금 마시고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다나는 웃어넘기지 않았습니다. 농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대사가 너무 유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듬과 맥락 모두에서 솔직했고 무엇보다 절제된 어조로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말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다나에게 난 여기 있어, 난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내 중심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45세 이상의 여성, 특히 자신감 넘치고 자각력이 뛰어난 여성들은 공주처럼 사랑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황홀한 일입니다. 그들은 존재감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공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7세의 러셀은 피트니스 코치로 규율 있고 직설적인 어조를 사용합니다. 그는 주말 리더십 워크숍에서 55세의 로레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강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로레인은 자신의 리더십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셀은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 열정, 지위는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몸을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지금 집중하기 정말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 로레인은 씩 웃었지만 그가 말을 끊지 않았기에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들 사이의 갈등을 지적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죠. 미묘하지만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긴장감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긴장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녀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지적하되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잊히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녀의 웃음소리든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든 행동이든 긴장감을 느낀다면 과장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목소리를 낮추어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로 대화로 돌아가세요. 때로는 가장 강한 매력은 가장 차분한 남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8번째 구절.
저는 보통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 구절은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유혹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갖춘 취약함에 대한 것입니다. 남자가 저는 보통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그가 진짜로 하는 말은 이건 진짜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걸 주는 건 아니에요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느낌을 줍니다. 특히 연애, 인생 경험, 심지어 이별의 아픔까지 겪은 여성에게 그녀는 단순히 매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45세 이상의 남성들은 대부분 감정의 갑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차분하고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보호하고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경계를 살짝 풀고 이 말로 그 사실을 인정하면 신뢰가 쌓입니다. 그녀에게 당신이 제게서 이걸 끌어낼 필요는 없었어요. 당신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2세의 말콤은 의사로 똑똑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내성적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교장인 48세 테레사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혼으로 인해 자신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있잖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테레사는 그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과시용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과한 공유나 트라우마 털어놓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라는 은밀한 신호입니다. 무겁지 않으면서도 감정적인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녀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당신이 그녀를 특별하다고 말해서가 아니라 그녀 안에 무언가가 당신에게서 그런 감정을 끌어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솔직하고 절제된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은 강인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돋보입니다. 자기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언제, 누구와 함께할지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직 해군 장교였던 59세의 대릭은 현재 리더십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논리적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는 지역 워크숍에서 55세의 미망인 예술가 나딘을 만났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고 또 한 잔을 마셨다. 네 번째 만남에서 여행 이야기를 나누던 대릭은 예배 후 일본에서 보낸 시간이 고요함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극적인 장면은 아니었지만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그는 말을 멈춘 채 평소에는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나딘은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는 뒤로 기대며 아마도 빨리 마음을 열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이 딱 맞는 때일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릭 같은 남자들은 그렇게 자주 말을 하지 않기에 그 말이 중요했다. 여기에는 냉정한 어조도 깔려있다. 세니차는 역경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 마음을 여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 때 강인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음에 대화가 깊어지고 예상치 못한 말을 하게 된다면 잠시 멈춰서 보통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지 않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런 솔직함은 잊을 수 없을 테니까요. 9번째 구절. 당신의 에너지 속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 구절은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가 발산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45세가 넘은 남자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나이쯤 되면 충분히 보고 충분히 살아왔고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 당신의 에너지 속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녀에게 더 깊은 무언가가 솟아올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력이 아니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향수, 감정, 그리고 끌림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인생을 겪어온 여성에게 그것은 강력한 인정입니다.
차분하고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엔지니어인 56세 마빈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음악교사인 52세 카밀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카밀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직관력이 뛰어나며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원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던 중 마빈이 카밀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에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뭔가가 있어요. 그는 설명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카밀의 반응은 즉각 누그러졌습니다. 그가 준 것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카밀은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공간에 불어넣는 평화, 불꽃, 존재감으로 인정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 대사는 감정적으로 지적인 것이기에 효과적입니다. 구애받지도 매끄럽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감지할 만큼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말할 만큼 자신감 있는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0세의 에드윈은 조경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장난은 없습니다. 그는 49세의 줄리아를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습니다. 첫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줄리아의 경청하는 방식,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흔치 않은 일이죠. 그는 줄리아에게 딱히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에너지에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을 느꼈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구절의 아름다움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은 것을 현실처럼 느끼게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영혼은 생각의 색깔로 물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말할 때 비록 잠깐일지라도 그녀의 에너지가 당신의 세상을 물들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얄팍한 칭찬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런 깊이 있는 칭찬은 돋보입니다. 진심일 때 말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그 미스터리에 몸을 맡길 수 있도록 하세요. 10번째 구절. 오늘 밤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어요. 이 구절이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솔직함 때문입니다. 과장된 것도 낙담한 것도 아닌 그저 진심입니다. 45세 이상의 여성들은 대부분 뻔한 칭찬에 면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어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 건 미리 준비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각의 순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죠. 이 가사는 바로 그 변화를 포착합니다. 평범한 저녁이 더 큰 무언가로 변하는 순간, 대화가 표면 너머로 펼쳐지는 순간, 예고 없이 스며드는 연결,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미묘하고 그녀를 가장 좋은 방식으로 무장해제시킵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4세의 로널드는 기업 전략 부서에서 일합니다. 그는 독서 모임에서 50세의 발리리아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무와 솔리튜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사람의 호기심 어린 대화였을 뿐입니다. 3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발리리아는 2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끊고 명료함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혼의 침묵이 소음과 시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로널드는 잠시 멈춰 발리리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늘 밤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어. 그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발리리아는 이해했습니다. 그 대사는 감명을 주려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녀에게 당신에 대한 이 말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고 나는 그것에 저항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해석을 해보자. 48세의 조너선은 커피숍 체인점을 운영한다. 그는 첫 데이트를 많이 경험했다. 하지만 트라우마 상담사인 46세의 샌드라와 술을 마시면서 그는 자신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녀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드럽게 질문을 던진다. 그녀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한다. 밤이 깊어갈 무렵 여전히 웃음이 가득한 채 그는 오늘 밤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어 라고 말한다. 그녀는 단지 그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의 어조 때문에 얼굴을 붉힌다.
현실적이고 따뜻하고 연약하고 진솔하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 구절은 내면의 성찰을 밖으로 옮긴 순간이다. 당신의 계획과 평정심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에픽테토스가 가르쳤듯이 우리는 외부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 어딘가로 이끌 필요 없이 무언가를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당신을 기억에 남는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니 적절한 순간, 그리고 진정한 에너지가 넘칠 때 말하세요. 그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밤 이런 감정을 느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저 말만 하려고 온 게 아닐 겁니다. 당신은 존재감을 가지고 말하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며 진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의 핵심입니다. 냉정하게 거리를 두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실을 방 안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콘텐츠, 더 많은 통찰력, 더 많은 도구,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예리함을 유지하고 당신답게 행동하세요.